반갑습니다. 박하신 교수와 함께 선을 넘다. 오늘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주제는요. 최근에 이제 북한이 발사한 ICBM 관련해서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어떻게 의미를 저희가 볼 수 있는지 이야기 좀 나누려고 합니다. 11월 18일 날 그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작년에 공개됐을 때는 뭐 괴물 미사일이다 이런 그 명칭이 달리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은 뭐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공통적인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북에서도 이번 발사를 제2의 전승절이다 뭐 이렇게까지 그 의미 부여를 하고 대대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발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북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그 미국을 비롯한 외신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워낙 자주 발사하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보도도 별로 크게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미국까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장거리 유도탄을 실험했다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보도됐어요. 미국까지 올 수 있다 하는 그 개념은 많이 보도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나올 거냐 별로 다르게 이것저것 하지는 못할 거예요. 더구나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다른 데 불을 피울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미국으로서는. 그걸 또 잘 알기 때문에 북에서는 그런 실험도 했고 러시아나 중국도 이제 미국을 곤란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북의 이와 같은 ICBM을 실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권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하고는 다르죠. 국제사회가 그렇게 좀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도 11월 29일 날 해서 이날도 이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이 발사된 날이라고 해서 북에서 핵무력이 완성되었다 이제 선포한 그런 날이거든요. 이번에는 그 17형을 이제 발사했고 그 11월 18일 날 이렇게 발사했는데 이 시기의 의미가 있을까요? 시기라는 게 국내외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또 세계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북한도 중요한 국가로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했는 것 같고 미국에서 이렇다 할 강경한 반응을 낼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도 그렇게 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를 봐서 미국을 곤란하게 만들어도 미국이 이렇게 저렇게 또 반응을 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도 알게 되고 러시아와 중국도 과거와는 달리 북의 정책을 권장하는 것 같고 북이 자주 국방을 한다는 걸 칭찬도 하고 또 미국을 비판하는데 북에서 비판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동조를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고 미국이 어려운 선거 결과에 따라서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 하는 것을 북에서 감지하고 그래서 이때를 잡아가지고 ICBM을 발사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시기 이제 그 미국 국내의 그 상황 시기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공식적으로 뭐 최선희 부상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발표한 성명을 보면 그 한미일이 공동선언을 했단 말이죠. 한반도에 이제 강력한 그 뭐 대북 그 억지력을 더 제공하겠다. 그리고 한미일이 군사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의 그 삼국 공동선언이 발표된 시점에 그 최선희 부상의 담화가 발표되고
또 연이어서 이제 이런 그 발사가 있어서 직접적으로는 한미일 군사 동맹에 대한 경고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건 뭐 당연하지요. 차이가 있는 것이 이번에는 공격적으로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뭐 최선희 외상부터 김여정 부부장 또 김정은 본인까지 나와서 이런 강경한 발언을 하는 걸 보면은 말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는 한다면 한다 하는 것을 조금 실현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도 러시아에서 어느 정도 정책적인 대안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한테 좋은 대안은 없습니다. 가서 공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제재를 완화해서 평화적으로 지금 돌연하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무기는 계속 팔아먹어야 되는 거고 일본을 무장시키고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큰 미국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한 이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욕심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북에서는 볼 때 이때가 절호의 기회다. 미국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서 나가 보면은 미국이 압력을 느끼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에서 시기를 정하고 이 발사를 했고 또 국내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강경 발언을 했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보면은 옛날하고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유엔 안보리 공개 회의가 열렸고 이거에 대해서 그 북에서는 그 외무성에서 공식적으로 그 경고하는 입장도 발표했고 또 결과가 나오고 나서도 또 이제 비판하는 입장을 냈는데 결국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공식적으로 반대하면서 그 반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그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중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그 공세적인 좀 입장을 냈단 말이죠. 그래서 국제 무대에서 북의 위상 그리고 국가 간 외교 구도가 좀 변화한 것 같단 말입니다. 또 하나는 오히려 이제 중국과 러시아 측에서는 한반도의 그 전쟁 위기, 군사적 위기에 대한 위험성을 실제로 높게 보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볼 때, 이번에 일련의 행동들은 우리가 그냥 듣고 잊어볼 수 없는 그런 행동으로 봐집니다. 모종의 군사적인 행동이 나올 수도 있고, 정책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반미적인 정책, 반일 또 반남쪽 그런 정책이 총합돼서 이북에서는 정책적인 과거하고는 좀 다르게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과 전략과 전술이 부합되는 그러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지금 북한의 핵무기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라고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한국은 한미일 공조를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또 대북 그 군사 훈련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고 있고 최근에 미국의 군사 훈련도 굉장히 대폭적으로 늘어났거든요. 한미 군사 훈련도 있지만 미국의 한반도에서 벌이는 뭐 사격 훈련도 이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한미일 군사 공조 그리고 대북 훈련 그리고 대북 정책 자체가 굉장히 강경하게 가고 있는 거고 또 거기에 맞서서 북의 입장과 행보들도 굉장히 초강경 조치를 하겠다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제 이런 입장을 내고 실제 이제 군사 행동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 한반도 정세 전반 상황에 대해서 좀 진단을 좀 해주시고 또 전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때 이것을 지혜롭게 요리를 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전쟁이라는 것이 북에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공격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북에서 공격을 먼저 선제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큰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전쟁을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볼 때에는 북한의 정책이나 또 미국의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걸 볼 때 틀림없이 그 전쟁을 불사하고 밀어붙이는 그러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북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그 상당수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비교하면서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이대로 가다가는 우크라이나 꼴 날 수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전쟁을 조정하는 정책을 철회해야 된다. 이제 이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여론들이 많은데 결국에는 우리가 뭐 기본 근본적인 해법으로는 남북 간에 합의했던 것을 전면적으로 이행하는 단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실제 지금 단계는 긴장의 유지보다는 실제 전쟁으로 바로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분석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방어하려고 하면은 대북 관계의 정책을 다시 고안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정권에서 그 대북 관계와 그러고 미국 일변도의 외교 정책을 이 다변도로 바꾸는 그러한 외교 정책의 큰 변화가 있기 전에는 대한민국의 혹은 한반도의 불바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명심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하면은 대북 정책, 외교 정책, 더구나 대미 정책 이런 것도 다시 창조적으로 만들어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거에는 그런 역할 국제적으로 없었는데 지금은 북한 정책에 대해서 북한을 지원을 하고 미국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그러한 것이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보고 세계 질서도 많이 변화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심이 된 유엔이나 나토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새로 나타나는 세력들, 새로운 세력들, 이런 세력과 우리가 다시 외교 관계를 무에서 정립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 살 길이 좀 어려워지겠네요. 알겠습니다. 이 주제 문제는 저희가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한미일 예, 군사 동맹 문제에 대해서 문제와 해법, 뭐 이런 주제로 별도로 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고 강대강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정책 변경을 급격하게 하지 않으면 충돌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한반도 정세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북한 ICBM 발사와 한반도 정세에 관련한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